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전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은평구 안전활동단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 모두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구청장으로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은평구는 은평 구민 모두를 위한 재난안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교육이 코로나뿐만 아닌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구민 여러분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구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은평구 자율방재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방역활동에 참여해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또 신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단체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은평구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은평구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안전활동단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진행하는 교육이 구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은평구 재난안전 온라인 교육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이태식 박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안전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봉사단 또 안전보안관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임무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신문고를 또 활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널리 알려서 같이 덜 죽고 덜 다치고 또 재산 피해도 적게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프라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에 의한 이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접촉되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 사용에 있어서 일단 좋은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려면은 전기를 절약하는 기기, 그걸 이제 절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그러한 전기가 많이 있다 보면 전기에 의한 화재도 뭐 1년에 한 23% 정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화재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체온이 36.5분인데 뜨거워지게 되면은 불안해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온도를 낮추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절전기를 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기를 절약하면서 또 전기요금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나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지금 지구를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1920년에 우리가 전 지구에 대해서 15%밖에는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육지의 77% 그리고 바다의 87% 정도에 되는 지역을 우리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뺏긴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태풍이 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태풍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에서도요, UNISDR, 지금은 UNDRR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UN에서 이렇게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합의도 하셨고, 또 그리고 이러한 은평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전 세계에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가 은평구도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확진자라든지 또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서 점점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전국적으로는 우리 확진자가 한 22,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 중인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숫자가 늘어났죠. 한 400명을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는 벌써 이 3천만 명이 되는 분들이 확진이 됐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미국, 인도, 브라질 이런 순서로 해서 많은 3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사망자도 지금 거의 95만 명을 넘어서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은평구는 현재 위험에 대해서 얼만큼 위험한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약식 위험도 추정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파트, 또 이런 파트들도 중요하죠. 그 반면에 또 자살 파트들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은 이제 지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은평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요. 우리 그래서 실내도 방역하지만 또 이제 바깥에도 방역하고 이럴 때 방역하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방역했던 건데요. 이런 조그만 차가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건물을 큰 빌딩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죠.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가 있다면은 아마 큰 건물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서비스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깥을 방역하는 것보다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광화문에서 방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내라든지 이렇게 넓은 지역의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데서 방역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임무와 역할 파트에서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 봉사단 은평구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또 구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1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자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도 지금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자살자가 많죠. 왜냐하면 혼자서 살다 보니까 또 외롭고 또 그리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자살자도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살자를 줄이는데 같이 협력하여서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 이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추락 이런 사고들도 많이 있고요.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에는 한 13,000명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3,500명 정도 되고요. 또 범죄자나 화재, 자연재해 이런 데서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불 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서도 화재가 있었지만 불은 물로 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119에 전화하느냐면은 소방차가 물을 싣고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층층마다 보면은 소화전이 다 있습니다. 소화기도 있지만요.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소화전은 여러분들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소화전 보면은 열지도 않고 괜히 만지면 소리 날까 봐 그러는데요. 빨간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한번 열어보고 저렇게 호스가 잘 준비되어 있나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불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관과 협력해서 물을 막 뿌려놓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불이 안 붙게 되겠죠. 더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불 끄는 방법은 물로 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이제 약식 위험도 추정해서 봤지만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면 뭐 한전에서 다시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기를 보내주려고 해도 지하 시설에 들어가 있는 전기 배전반이 저렇게 넘어지게 되면은요, 전기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배전반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2022년까지 이렇게 밑에 흔들리더라도 배전반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이제 다 설치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공시설들은 잘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들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배전반이 길쭉한 캐비넷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해야지 지진이 지나가고 나더라도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때 가서 뭐 새로 사서 하면 되지 그러면 되게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다 쓰러졌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구입을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집안에 3일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냉장고에서 음식물들이 또 이제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잘 설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를 보면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사회가 붕괴된 겁니다.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전통사회가 붕괴돼 버렸는데요. 이러한 사회가 왜 그렇게 보이느냐. 원래는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되는 그러한 사회가 한 2030년 정도, 앞으로 10년 후에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못 만나게 하고 또 직장도 못 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빠른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가는 시대,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는 여기에 대처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안전에서 경제 안전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제는 안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야지 안전합니다. 그동안은 이 경제가 생존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제가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0.8% 올해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보고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지역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큰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SK나 이런 데서 수출을 잘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내부 경제로 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을 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빨리 익혀야 되겠습니다. 또 식량 안전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GMO라 그러죠. GMO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러한 닭고기, 또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사실은 옥수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이건 옥수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가축들이 다 옥수수를 먹으면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옥수수를 과다 섭취해서 저같이 이렇게 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먹을 때 옥수수다 생각하고서 조금만 드시면은요, 우리 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같이 노력을 해서 고기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요, 검은 삼겹살, 옥수수의 습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MBC에서 뭐 창사 시리즈 대상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삼겹살이 옥수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1년에 2번,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 진단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한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5천만 중에서 한 1,000만 명 이상이 병원을 가는. 근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챙기면은 그만큼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죠.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또 이제 폐기물을 또 이제 그러한 플라스틱들을 잘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들도 이제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참 좋은 그러한 의견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바뀐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안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리퍼를 신는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이렇게 뒤축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충돌할 부분이 있으면은 충돌 부분에 안전 테이프를 감는다든지 또 그런 욕실에는 또 매트를 깔아가지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또 은평구에는 많이 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또 우리 손잡이도 달아드려 가지고 이제 안전한 개인이 안전을 챙긴다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지금은 정치 안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안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회적 연계성에 대한 문제, 이 사회적 연계성이 가장 작다는 부분은 뭐냐면 자살자가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원봉사자로서 이제는 자원봉사 받는 사람, 또 자원봉사를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사회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 삶의 일과 삶의 균형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OECD는 이렇게 매년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현황을 보면 자살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도시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자들을 줄이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조명을 좀 집안에서도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노란색이었다가 이제 낮에 되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갔다가 또 이제 대낮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갔다가 하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하는 스타일이 이제 자연에서의 자연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광을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광도 설치해 드리게 되면 좋고요. 또 그리고 이런 머리에 있어서 이제 원활한 그러한 건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타민을 또 하나씩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르스 때도 제일 많이 팔린 게 비타민입니다. 지금도 비타민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비타민을 먹게 되면 이렇게 면역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실 분들, 그런 우리 또 기초수급이다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을 오히려 이렇게 사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의료비를 이제 줄일 수 있겠죠. 우리 의료비를 줄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우리가 의료비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이제 2020년에 지금 역전됐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제 막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의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용품을 이렇게 갖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교통사고를 또 대비하기 위한 교통사고의 좋은 제품들을 차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가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 도로가 마비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요, 차량에다가 강화의 액체 소화기를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소화기가 불을 많이 잘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벤츠에는 보면은 그 액체 소화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BMW에는 액체 소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BMW만 불나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교통사고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은평구의 그러한 사거리, 연신 내 사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은 사고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이 지금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연신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돼서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도로를 정비할 때 이왕이면은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돌을 깔아가지고 30km 이상 못 달리게. 왜냐하면 교차로에서 많은 분들이 연신 내에서 이제 시장도 가시고 또 은행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굉장히 복잡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차들이 속도를 낼 수 없게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들이 뭐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애들은 범죄 같은 것들은 이제 어두운 곳 그런 데서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나 놔두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런 내가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 안심 신고 앱을 핸드폰에 깔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누르면은요 경찰서에 바로 이제 신고해서 나를 추적해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체계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 알려줘서 이런 것을 깔면은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 같은 것들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화액 소화약제 액체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은 물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도 있는데요. 분말 소화기는 사실 그 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17초에서 20초만 끄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물은 우리가 소화전에서 끌어오면은 뭐 상수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액체로 끄는 그러한 것이 불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차량이라든지 집안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체계로 외국같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비치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19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안전신문고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놓여졌고요. 이 안전신문고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2003년도 그때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벌써 한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안부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정책으로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안전신문고에 많이 신고하면은 은평구의 안전 그 수치가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신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안전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코로나 마스크 왜 안 쓰고 다니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안전신문고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왜 불법 주정차했느냐?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 파손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지금까지 많은 신고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일 이내 또 뭐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은 얼마큼 오래 걸립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어를 눌러가지고 안전신문고 이렇게 누르면은요. 핸드폰에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하면은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도 되고 핸드폰에서도 동시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눌러주시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제 여러분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4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 신고가 보이는데 여기서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4대 불법 주정차의 유형 선택을 눌러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입니다. 위반 유형을 선택한 이후 아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합니다. 이때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 위반 사항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첨부 이후에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위치 선택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전신문고를 깔아가지고 하시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다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또 이제 학생들도 이거 신고하게 되면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봉사 시간을 어떻게 받느냐? 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시간을 달라 그래야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 안전 모니터 봉사단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은평구가 좀 많은 신고를 통해서 또 이것들을 개선을 해서 보다 안전한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안전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뭐 2장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사진 촬영 후에는 이런 기록들을 바로 또 핸드폰으로 다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반 신고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신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신고하셔가지고 그런 안전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결과를 알려줄 수 있게 되죠.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19를 은평구가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코로나19를 또 잘 시행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러한 그 안전한 생활을 통해서 이 은평구가 좀 더 서울시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그러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